뉴스 파이팅이 여는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가 왔습니다. 뉴스 왓 우영. 왔어요. 뉴스 왔어요. 이우영 아나운서가 왔어요. 이우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네, 저희가요 유튜브 777 감사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에서 777 감사제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김치 냉장고, 한우 선물 세트 등 푸짐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 날씨가 추운데 이런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경추 베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잠을 잘 자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참여하느냐? YTN 라디오 홈페이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인증해 주시면 되는데요. YTN 라디오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참여 방법, 경품 등 안내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777이란 게 7명을 모아서 등록을 해 주시면 이 선물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한번 7명 모아볼까요? 네, 뭐 요즘 많이들 핵가족이시니까 가족 구성한 서너 명 하고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네, 예. 그리고 친구 한두 명.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금방입니다. 금방입니다. 네. 7명 선물 받아가시고요. 우리는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말에는요, 당 주최 집회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비가 오는데도 참석을 했어요. 네,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을 확정을 받게 된다면 네. 민주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선거자금 등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물론 이건 이제 대법원까지 확정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난 주말 이 대표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당 주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3차 집회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또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는 그들이 즐겁게 황제 골프 치는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 일찍 만원 버스 타고 나가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건재함을 거듭 강조하는 발언들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요. 세금으로 뭐 국회의원들도 먹는데 그렇네요.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대응을 예고했어요. 네, 민주당의 김윤덕 사무총장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이 대표 재판을 두고 항소심부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설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중형이 확정된다면 대선 비용을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 만큼 그렇죠. 아예 변호인단을 당에서 직접 꾸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건데요. 또 검사 출신 의원들이 포진한 당 검찰 독재 대책위는 정치 검찰에 동조한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이다라면서 재판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이번 선고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도 곧바로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종 결론은 3심인 대법원까지 가야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2027년 3월 대선 이전에 재판이 끝나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끝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에는 1심은 6개월, 2, 3심은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다만 최근 대법원장이 재판 미루지 말자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세우면서 이 대표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 이 재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재판들도 있는데요. 다른 재판 일정들은 어떤가요? 일단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네.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은 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고요. 수원지법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은 아직 1심이 본격 시작에 앞서 준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검찰은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선거법 사건 때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재판 소식은 또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 집행유예가 나오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비상이 걸린 거 아니냐. 그러면서
비명계 잠룡들의 행보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가장 주목받는 인사들이 비명계 신삼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되겠습니다. 네. 비명계 모임을 고리로 한 잠룡들의 공동행보 내지 세력화 전망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명계 낙선자 중심 원외 모임인 초일회는 이 잠룡들을 원래 모임에 차례로 초청을 해서 강연을 연다고 합니다. 다음 달 1일엔 김부겸 전 총리를 초청해서 특강을 하기로 했고요. 이 네. 밖에 초일회 일원인 박용진 전 의원은 내년 초에 유튜브 방송 및 전현직 기초광역의원 및 청년 정치인들과 정치와 미래 포럼 발족 등을 통해 정치활동을 재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지난달 초에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한 강연 이후엔 공개 행보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강연은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물밑 움직임과는 별개로 당장 비명계 주자들의 운신의 폭이 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민주당 자체에서 이 대표의 판결을 야당 탄압용 정치 판결로 규정해서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는 단일 대우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또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원내 당장 비명계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네. 이들의 움직임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래요. 또 나오는 대로 소식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이후 이 대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네, 어제 SNS에도 민주당에서 재판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당대표로서 제가 끝까지 앞장서 맡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할 수 없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영원히 묻힐 수 있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검수완박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당시에 밝혔고 네. 법무부가 재작년 9월 검수 원복 시행령을 만들어서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한 대표가 지난 15일 1심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SNS에 올린 글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좀 기존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5일부터 오늘이 18일이니까 이제 15, 16, 17, 18 나흘 동안 9건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네.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다른 혐의들도 부각을 해서 수세 국면을 반전할 계기로 삼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합니다. 또 한 대표의 쇄신 요구에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그리고 김 여사 외부활동 자제 등으로 화답을 하고 자신이 제안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이 당론으로 채택되면서 당내 리더십에도 힘을 얻은 만큼 정책 이슈를 선점하면서 투쟁 일변도의 야권과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된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외교 소식입니다. 지난달 1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한일 정상회담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지난 현지 시간으로 16일 현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고요. 그 전날에는 현지에서 한미일 정상회담도 함께 소화를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양자회담은 지난달 10일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첫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고요. 이시바 총리 취임 이후에도 한일 간의 정상 간의 만남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양국 정상이 지난 라오스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가 양국 간 셔틀 외교를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이어가기로 이야기 나눴다고요? 네, 당시 윤 대통령이 전임 기시다 총리에 이어서 이시바 총리와도 셔틀 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한일 관계 발전을 굳게 이어갔으면 한다라고 말을 했고 이시바 총리도 이에 대해 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가 크게 개선한 양국 관계를 계승해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내년이면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지 않습니까? 두 정상은 여러 방면에서 이제 협력을 강화하려고 할 텐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두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등 국제 정세 악화에 따른 협력도 중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도 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영내 세계의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한일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시바 총리 역시 엄중한 안전보장 상황을 감안해서 한일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그 양국 모두 국내 정치 상황이 쉽지 않아요. 이시바 총리도 그렇고요. 이 외교에 영향을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일까요? 일단 이시바 총리의 경우는 총선 패배 후 간신히 재선출은 됐지만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외교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지지율이 여전히 저조하다고 하는데 이 지난 8일에서 11일 지지통신이 설문한 결과를 보면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28.7%에 그쳤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30%에 못 미치는 지지율은 정권 위기 수준으로 여겨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윤 대통령도 지난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를 보면 이 긍정평가가 20%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2주 연속 10%대에 머무르다 3주 만에 다시 20%로 올라온 거긴 한데요. 이 여론조사 개요도 네. 소개를 해드리면 해야죠. 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에서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의 전화조선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양국 간에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철도 노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 철도 노동조합 철도 노조죠.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왜 그러는 겁니까? 네, 일단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코레일의 인력 부족은 심각한데도 기획재정부는 1,566명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면서 코레일의 인력 공백은 업무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레일은 이 대책으로 위험천만한 업무 외주화를 택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업. 그렇게 되면 열차 운행에도 영향을 주나요? 네, 일단 코레일도 어제 시민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일부 전동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열차 이용에 참고해달라라는 건데요. 또 오는 22일까지 일부 열차의 환승 승차권 발매를 중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로 서울 지역 지하철 지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일반 열차와 KTX도 일부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코레일 관계자는 이용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노조가 다음 달 초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요. 네, 오는 21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등을 거쳐서 다음 달 초에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개통 노선에 필요한 부족 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그대로의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다 먹고 살기 힘든데 기차 타고 일하는 사람들 이런 대란 때문에 또 일 못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부터 되네요. 다 협력해서 위기를 넘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뉴스와수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유영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